장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노년층의 삶을 떠올립니다. 노년기는 누구나 겪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노년층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건강을 유지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면 노년기는 많은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려면 누구나 일상생활의 방식을 조정하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여 더 풍요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몇 살까지 살아야 장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보건의료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2.7세로 남성과 여성 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을 넘어섰다면 그것만으로도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83세까지 산다면 이미 매우 운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남성보다 더 긴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유전, 문화, 생활 환경 및 건강 관리 방식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대략 4년에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개인은 장수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장수하는 사람들의 3가지 공통된 특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둘레가 작다. 장수하는 노인들은 대개 균형 잡힌 체형과 비교적 작은 허리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1cm 늘어날 때마다 기대 수명이 1년 줄어들고 암 발병 위험이 8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허리둘레가 큰 사람은 지방간, 심혈관 질환, 뇌졸중과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둘레가 작고 비만이 아닌 사람은 장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이상적인 허리둘레는 90cm 미만, 여성은 80cm 미만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중이 깊다. 인중은 코와 윗입술 사이의 부분입니다. 인중이 깊고 길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신진대사가 활발하며 질병이 적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건강이 내부에서부터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장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눈썹이 길다. 눈썹은 외형뿐만 아니라 신체의 기혈 상태와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건강이 좋고 기혈이 왕성한 사람들은 대개 윤기 있고 풍성한 눈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많은 노인들은 비교적 긴 눈썹을 가지며 이는 강한 건강과 끈기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네 번째, 발걸음이 빠르고 민첩하다. 노년층에서 힘차고 민첩한 걸음걸이는 건강한 신체와 튼튼한 관절을 나타냅니다. 반면 수명이 짧은 사람들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걸음이 느리고 불안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활기찬 걸음걸이는 단순히 건강에 이로운 것뿐만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화를 빨리 푼다. 화를 내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감정을 신속히 해소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더 건강합니다. 반대로 화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쉽게 축적해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분노는 내부 장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화는 간에 손상을 주고 슬픔은 폐에 영향을 미치며 두려움은 신장에 영향을 끼치고 지나친 기쁨은 심장을 해치며 걱정은 비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개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이들은 배설 기능이 원활해 변비나 야간요와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배설 후 편안하고 가벼운 기분을 느낀다면 이는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장수의 비결.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분석해보면 건강한 생활 방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복잡한 것에 있지 않고 단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적당히. 장수의 비밀. 장수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100세를 넘긴 뒤 평온한 마음으로 세월의 흐름을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행복과 충족감의 절정일 것입니다. 1. 절제된 식사. 본초 강목에 따르면 무절제한 식습관, 특히 과식이나 부주의한 식사는 비장과 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배가 약간 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소화를 돕고 신체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좋습니다. 87세의 이남선 박사는 절제된 식사 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식을 피하고 특히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더라도 양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그가 건강을 유지하며 탄력 있는 신체를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반면 과식이 초래한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의 진유진 왕은 과도한 식습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매번 과도한 양의 생선과 고기를 섭취했고 결국 과식으로 인해 장이 감당하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절제된 식사와 곡물, 과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를 누리는 열쇠입니다. 2. 생활 방식 관리. 청나라 소설 경화연에는 유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할까 봐 잠을 자지 않았고 그 결과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며 단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면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711개의 유전자 변화와 직면하게 되며 이는 신진대사, 면역체계 및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탈모, 기억력 감퇴, 노화 촉진, 암 발생 위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4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충분히 자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180%나 더 높아집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전자기기를 끄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필요한 만큼 일하고 충분히 쉬는 것은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감정 조절. 성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관리 능력을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감정 조절을 꼽습니다. 감정은 마치 불과 같아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으며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감정, 욕망, 두려움을 통제하는 능력이 왕의 권력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일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건강에 막대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부정적인 반응을 조절하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보세요. 특히 분노는 간에 악영향을 미치고 슬픔은 폐를 약화시키며 두려움은 신장을 손상시키고 지나친 기쁨은 심장을 해치며 걱정은 소화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은 내장 기관의 손상을 방지하고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무리하지 않는 생활 방식 유지. 노동과 휴식 사이의 균형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여겨집니다.
과도한 운동은 신체에 큰 부담을 주는 반면, 운동 부족은 근육이 약해지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과도한 음주나 전자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습관도 시력 및 전반적인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체질에 맞는 적당한 활동은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한 번의 긴장 뒤에는 한 번의 이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무리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삶의 토대가 됩니다. 건강과 장수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해하고 허리둘레 관리부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까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식습관, 적절한 운동 습관, 그리고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은 장수의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95세 진 할머니는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으로 영감을 주는 사례입니다. 은퇴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일한 시간보다 은퇴한 시간이 더 길다는 점을 늘 행운으로 여깁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연금 덕분에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나이에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행복하고 오래 사는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항상 열심히 일하라고 조언합니다. 젊을 때의 노력이 노년기의 안락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연금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식이 곁에 없더라도 자립할 수 있다면 여전히 자유롭고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 할머니는 나이가 많음에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알지만 지금은 만족스럽습니다. 95세의 나이에 제 삶이 큰 고통 없이 이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스스로 요리하고 매 끼니에 빵 2개를 먹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현재의 건강 상태로는 큰 문제 없이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장수 비결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제 장수의 비결은 어떤 신비한 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중한 교훈입니다. 진 할머니는 은퇴 후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퇴직 후 아들이 손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잘 대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자 그들의 태도가 뚜렷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은 결국 실망만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이는 더 큰 실망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남편에게 의지하려 했던 경험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저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저는 혼자 살아야 했고 고독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대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인생은 늘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신뢰를 두었던 사람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곁에 없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요. 진 할머니의 이야기는 자립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태도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리는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 할머니는 과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매년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것을 즐겼다고 말합니다. 저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즐거움은 놓치면 안 된다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은 너무 절약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저렴한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했지만 저는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편안한 숙소에서 쉬는 것을 원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행 경비의 대부분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친구들은 제가 연금을 자랑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화장실에 갔을 때 그들이 제 행동을 비난하며 뒷담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로 그들과 함께 여행을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삶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우리를 함께 여행을 즐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딸이 생일 선물로 준 150만 원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기뻐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축하 대신 그들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한 친구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자식이 준 돈을 꼭 자랑해야 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식사를 서둘러 끝내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공원을 산책하다가 그들이 모여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러 번의 경험을 겪은 뒤 진 할머니는 수십 년간 함께했던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이 제 정신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이후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쏟던 시간을 산책, 독서, 꽃 가꾸기, 그리고 가끔 체육관에서 탁구를 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과 정신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때로는 유독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이 되면서 태극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 할머니는 태양 아래서 연습하는 것이 단순히 운동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옛 친구들이 이제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끔 슬프게 느껴지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저는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매일 산책을 즐기고 태극권을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지만 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않아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제 삶은 매우 평온하고 행복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건강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과 진정으로 잘 맞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세요. 친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가 많을수록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혼자 사는 삶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